일로 가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리상담학부의 신혜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 왕자의 그림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왕자 다 읽어보셨죠? 네, 생떼쭈베리가 어린 왕자를 썼는데요. 이 책이 전 세계 거의 200 나라에 다 이렇게 팔려 나갔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책이 팔려 나갔을까요? 그래서 생떼쭈베리가 글은 썼는데 그림에 대한 그런 연구는 많이 없어서 제가 그 어린 왕자 그림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떼쭈베리는 왜 그 그림으로 한 44컷이 나와 있거든요. 왜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생떼쭈베리 그림을 보고 나서 자,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느껴보실래요? 그리고 생떼쭈베리 그림은 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번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좀 풀리실 것 같아요. 자, 들어가는 말. 자, 처음에 그 생떼쭈베리 그 책은요. 행성 612에서 온 어린 왕자가 지구를 방문했지요. 그러다가 다시 그만의 세계인 미지의 세계로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누구일까요? 그럼 어린 왕자는 무엇을 원할까요? 그리고 다시 또 지구에 온 무엇이고 또 지구에 와서 무엇을 체험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볼까요? 자, 제가 2019년 2년 전에 그림으로 보는 생떼쭈베리의 심리 이해라고 해서 어린 왕자 그림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무엇을 표현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 우리 안에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 안에 어떠한 배경들이 있는지, 그래서 무의식과의 접촉, 또 내 안에 있는 시몬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찾아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손, 바위에 나타난 손자국은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자, 여기는 프랑스에 있는 동굴이고요. 여기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동굴인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이런 거 해봤죠. 인간 정신, 시작에 대한 상징이에요. 정신이 시작, 이 손으로 뭔가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이 손하고 머리하고 같은 범위예요. 크기가 거의 동등해요. 손은 뇌와 연결이 돼서 입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은 최고의 도구라고 했어요. 특히 우리 간호사님들은 손으로 다 하잖아요. 간호사님이 안 계시면 의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손이 다 되어주잖아요. 의사의 손이. 그만큼 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융은 지성이 헛되게 풀지 못하는 신비를 우리는 손이 해결한다라고 그랬어. 손이. 지성이 헛되게 풀지 못하는 신비를. 또한 인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손을 통해 알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의사보다 더 힘들어요. 환자분들이 전부 누구한테 막 자기 스트레스 이걸 누구한테 막 퍼부어대요. 간호사님들한테 퍼부어대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오래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정말 막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근무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고적으로 개인적으로 간호사들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응원합니다. 자, 지금 미술치료 의사들도 신경과에 있는 의사들도 미술치료의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예. 왜 그림은 뭐냐? 자, 무의식에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건 뭐냐? 의식의 기능이에요. 의식을 위하여. 그림을 잘 파악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림 그린 사람들, 우리는 내담자라고 하죠. 예? 그들의 문화나 의식 상황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 상징이 나오잖아요. 상징이 무엇이냐? 심상이 작품으로 이렇게 상징으로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공간, 크기, 위치, 방향, 숫자, 색을 통해서 그 내담자나 뭐 환우들의 정서, 감정, 기분을 읽고 또 마지막으로 형태를 통해서 확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형태, 눈을 그렸는가 안 그렸는가 뭐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술치료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생떼주베리에 들어가 볼까요? 자, 생떼주베리는 1900년에 태어나서 44년. 이거 잘 머리에다가 넣으세요. 1900년에 태어나서 44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생떼주베리는 프랑스의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글만 쓰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비행사이기도 했고요. 참여 작가이고 항공 영웅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작가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프랑스는 유럽의 공통 통화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프랑스 자국 화폐인 프랑을 사용할 때 생떼주베리 초상화, 뭐 그다음에 어린 왕자, 뭐 여기 그 책에 나온 사파들이 여기 다 그려져 있어요. 생떼주베리가 그려진 50프랑 지폐를 50주년을 맞이하여서 만들었고요.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생떼주베리가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파도 직접 그렸고요. 글도 썼잖아요. 그런데 그림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걸쳐서 한번 그림에 대한 분석을 했답니다. 연구를 했지요. 네, 그죠? 그 보아뱀 속에 들어있는 코끼리, 어린 왕자, 뭐 비행, 뭐 생떼주베리와 비행기는 뭐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려져 있고 여기도 그려져 있어서 아마 생떼주베리가 뭐 비행했던 그런 분들을 그런 곳을 여기다가 전 세계 지도에다가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면 현대 문명을 좀 비판한 걸로 보았습니다. 이제 생떼주베리는 뭐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그 배경이 아까 배경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글을 쓰게 됐는데요.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풍요한 미국이라는 땅에서 보는 초현대 문명의 비인간성과 맹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인간성. 그게 좀 드러나 있고요. 네, 조국이 나치 독일을 점령하겠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했을 그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인생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초고속열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집단적으로 그냥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또 그 내용에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목이 마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20억짜리 뭐 집, 아파트를 샀다면 정말 멋지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거의 핸드폰만 보잖아요. 컴퓨터와 기계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조종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또 핸드폰만 보잖아요. 현대의 편리한 전화기이지만 그것이 없었던 시절이 사람들이 누렸던 기다림, 기대감, 희망 뭐 이런 감정, 정서들을 앗아가 버린 현대 문명을 좀 공격한 부분도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또한 아까는 그
여기에서는 현대 문명을 비판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인간성을 비판을 하죠. 예. 어린 왕자가 방문하는 혹성의 주인들 각각의 특성이 있지요. 제일 처음에 왕도 나왔죠. 건유만 부리라는 왕, 칭찬만 받기를 바라는 삐에로, 그죠? 막 다 타죠. 무턱대고 술만 마시는 술꾼, 똑같은 일만 되풀이하는 점등인, 또 이론만 밝히려는 지리학자, 또 계산만 하는 사업가 등이 나와요. 그 뒤에 부분. 이건 뭐예요? 자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맹점을 지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주관적으로 모성 콤플렉스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어린 왕자의 그림은 밝고 긍정적이 아니라 애조와 슬픔에 담겨 있고 그래서 어린 시절 유아기의 모태 또 죽음만을 갈구하는 생떼주베리의 내면이 표현되어 있는 걸 저는 찾아냈어요. 또한 생떼주베리 내면의 정신적인 갈등과 무의식적인 균형에 가득 찬 약한 인간상이 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 왕자의 그림에는 글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심상이 표현되고요. 그림뿐 아니라 생떼주베리는 개인적인 편지, 일기, 낙서 속에 수많은 글을 남겼어요. 글도 쓰고 그림도 함께 그렸습니다. 그래서 생떼주베리가 쓴 책들이에요. 남방우편, 야간비행, 인간의 대지, 전투조종사, 어느 인질에게 보내는 편지, 성체 등 이보다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다 쓰지 못하고 사망하기도 했고요. 자, 우리 이제 미술 치료에서는 첫 번째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그림이 이 내담자의 모든 정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들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그 환우나 내담자 클라이언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무엇을 하는 건지요. 첫 번째 그림에 그 사람의 방향이나 목적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림에 보면 이렇게 둥그런 원이 있지요. 원이에요. 반원이에요. 반원인데 거의 원이죠. 보통 우리는 이 원을 뭘로 본가요? 여성으로 봐요. 여성.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남자는 네모로 표시를 하죠. 아빠. 엄마는 원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조금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네요. 젖꼭지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생떼주베리가 어머니를 떠나는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로부터 막 떠나죠. 그 첫 발을 내딘 것 같아요. 그래서 11마리의 새 줄을 잡고 11마리가 이끄는 11개의 줄을 잡고 자, 여기 갈색이네요. 갈색 또 다른 혹성을 향해서 첫 번째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품은 생떼주베리가 엄마로부터 떠나는 분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자, 또 여기서 우리가 색채를 볼 수가 있어요. 색채는 그 사람의 감정, 정서, 기분으로 보거든요. 노란색이 참 많아요. 전체적으로 벌하고 머리에서부터 머플러, 몸 여기까지 굉장히 좀 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 머리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떠나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럼 왜 떠나는지 그 다음 그림이 이제 바로 설명이 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이죠. 왜 생떼주베리는 엄마로부터 이렇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컸을까요? 그 다음 그림이 바로 큰 보아뱀이죠. 큰 보아뱀이 어린 동물을 칭칭 감고 있어요.
숨을 못 쉬겠죠. 이런 어린 동물은. 그리고 보아뱀이 입이 너무 커요. 막 와 먹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모성 콤플렉스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그림 중 하나로 보인다. 이걸 원형 그림이라고 해요. 원형. 예. 신화에서 주로 나오는 그림이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큰 보아뱀은 어머니로 보고 그 다음에 어린 동물은 제가 생떼쭈베리로 본 것입니다. 이 엄마가 어린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게 아이를 다그치는 거예요. 푸시하는 거죠. 막 밀어제끼는 거죠. 숨도 못 쉬게. 그래서 이 색상을 보면 보아뱀은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지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어린 왕자는 어린 동물은 어때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우리가 몸에 멍이 들지요. 멍이 드는 색깔 아닐까요? 멍이 든 색깔이에요. 그래 에너지가 빠지는 색이죠. 힘이 빠지는 색.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엄마가 너무 다그치니까. 자, 요즘 어머니들 어때요? 아이들 뭐 영어 해라, 일본어 해라, 뭐 수학 해라, 논술, 뭐 미술학원 너무너무 많이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모성 컴플렉스. 엄마가 너무 푸시하는 거예요. 몰락한 귀족이라고 했잖아요. 몰락은 했지만 그래도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아마 어린 시절을 생떼주베리는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왜? 1900년도에 태어났는데 190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190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 엄마는 아빠 역할도 해야 돼. 무서운 아빠 역할까지 했어야 해요. 그래서 생떼주베리가 그 책을 보면 뭐 2호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그리고 그랬죠. 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무서워? 모자인데. 모자가 왜 무서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떼주베리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를 못해요. 나는 뭐예요? 엄마 안에 갇혀 있대요. 아까는 어린 동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또 코끼리로 했죠. 나는 이렇게 큰 코끼리인데 지혜도 있고 힘도 있는 코끼리인데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가두고 있다. 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을 표현했는데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힘드냐.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6살에 느꼈는가 봐요. 6살. 6이라는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은 그렇게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른들이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어디를 갑니까? 사막으로 가잖아요.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이요. 그 배경이 힘든 거예요. 생떼주베리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 어디 뭐 사막에 갔는데 갑자기 어린 왕자가 출현을 하잖아요.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그게 바로 무의식에서 어린 왕자가 출연을 한 거예요. 어린 왕자는 그래 또 다른 자아예요. 생떼주베리 안에 있는 성장하지 못한 여기 나오네요. 나폴레옹. 생떼주베리 자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살이잖아요. 여기 보면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나폴레옹을 그렸다고 했는데 이 나폴레옹이 애기예요. 6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떼주베리의 정서가 6살이겠죠. 내면에서 어떤 어린 왕자가 출현을 한 거예요. 그 어린 왕자가 바로 생떼주베리의 또 다른 성장하지 못한 자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지구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구 위에 있는 것 같기도, 네, 기저선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이 그림에. 만약에 지구 위에 있다면 지구를 알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또, 나폴레옹 같이 이렇게 막 왕이니까 뭔가 독특한 심사숙고한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 그죠? 칼도 막 탁 쥐고 있어서 권력이나 지혜, 힘, 예, 그죠? 예? 보통, 예.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칼은 왼손으로 쥐나요? 오른손으로 쥐나요? 오른손으로 쥐게 되죠. 그죠? 이제 오른손은 보통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고 왼손은 무의식인데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지혜나 힘이나 권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얼굴 보세요. 눈썹이 없습니다. 귀가 없습니다. 눈동자가 없습니다. 또 손가락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눈썹은 우리가 어떠냐, 사회적 접촉을 시도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데 아직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눈썹이라는 거는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게 없어요. 자, 그래서 무의식의 어린이, 무의식에 대해 성장하지 못한 생떼주빌의 6살의 자아를 발견했으나 아직 듣거나 표현하거나 뭐 접촉을 하거나 기능은 아직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떠 있으니까. 예. 머리 보세요. 날카롭죠? 뭔가 생각이 막,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려우신가요? 자, 이거는 생떼주빌의 안에 있는 또 다른 성장하지 못한 자아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아가 나폴레옹처럼 권력이나 힘이나 뭐 지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기능은 안 된다라고,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3장입니다. 27장까지 있는데요. 3장에서는 뭔가 이제 생떼주베리가 절벽에 와 있어요. 절벽에 와 있는데 손가락도 나타나고 뭔가 조금 움직임이 있어요. 몸에, 이 그림에. 그죠? 그래서 손, 아까 그랬죠. 손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손은 자아의식의 기능이라고도 봤죠. 뭔가 서서히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무의식의 방향을 보니까 이게 방향, 머플러의 방향. 자, 무의식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르니까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떼주빌이 내면의 세계를 보거나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보거나 생각이나 침묵을 하면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회색으로 그렸잖아요. 회색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다 그려서 제 사인을 넣었어요. 원래 이 그림은 생떼주베리가 70년이 지나서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생떼주베리 혼자만의 그림이 아니고 어디냐, 또 다른 아티스트가 조금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70년이 지나야 돼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대로 다시 그렸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자, 아까 말한 어머니, 뭐 젖꼭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 어린아이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손은 또 감춰져 있고 뭘 보고 있나요? 네,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지요. 근데 다리 2개 떴어요. 2개의 다리 뜰 수 있나요? 아니죠. 이제 우리가 상징에서 아까 상징은 심상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다른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해는 아버지입니다. 보통 100%는 아니지만 아버지, 해는 다른 어머니. 네, 그래서 저는 그때의 배경이 어느 때요? 제2차 세계대전이고 생떼주베리가 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는 어머니, 또 하나는 모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국,
프랑스에 갈 수가 없잖아요. 자,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도 그립고 또 자기 모국에 갈 수 없는 그 그리움을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생떼쥐베리가 어머니도 그립고 모국도 가지 못한 그런 혼란, 좀 힘든 상황을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자가 나옵니다. 4장에. 예. 정말로 생떼쥐베리는 호기심도 많았고요. 매우 창의적이어서 수학 문제를 다룰 때 친구들을 굉장히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1934년부터 항해술과 관련된 발명, 돛단 자전거, 뭐 이런 특허원을 14종이나 제출을 했고요. 수차례 프랑스나 미국의 저명한 연구원들을 만나기도 했대요. 많은 그 국립협회에 제출한 특허원 중 뭐 어느 것도 산업체에서 응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구상이 미국 장비에서 많이 재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문학자 생떼쥐베리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수학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또 그림에 나타났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천문학자가 나오는데요. 4장의 두 번째는 이제 천문학가는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페르조나, 외적 인격, 보여지는 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터키에 살고 있는 천문학자가 1909년에 뭔가를 별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림인데요. 옷을 이렇게 터키 옷을 입고 남루하니까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920년에 똑같은 걸로 그 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복을 입었더니 전부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기서 이제 페르조나라고 하는데 외적 인격,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나 또 그것만 믿지 말아라. 그런 또 뭐 이유나 원인 뭐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장에 또 9마리 코끼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코끼리네요. 자, 제일 처음에 보아뱀 속에 있는 코끼리였는데 이게 이제 생떼쥐베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코끼리가 9마리 있어요. 둘, 넷, 여섯, 세 개, 9마리. 근데 이 코끼리가 어디로 가요? 일로 돌아가네요. 일로. 그죠? 일로 가서 이리로 가요. 자, 이게 방향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장에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뭘까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시계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도는데요. 여기에서는 반대로 돌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작은 곳에 너무 많아요. 코끼리가.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기에는 여기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 9마리나 되겠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그래서 제대로 이 정신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표현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두 번째에서는 어떤가요? 그림이? 여기서 나무를 뽑고 있는데요. 여전히 원 위에 있죠. 이건 뭘까요? 뭔가 자기 내면을 좀 파헤치거나 그냥 뭔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여기에서도 눈썹도 없고요. 귀도 없어요. 눈동자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보다 보면 눈썹 나오는 것은 몇 번 없어요. 꽃하고 동물이 나올 때만 눈썹이 나옵니다. 그 끝까지 눈동자는 그리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와,
어떻게 보이세요? 바오밤나무 위에 서 있는 어린 왕자. 자, 이 그림에서요, 정말 유독하게 전부 노랑 머리인데요, 여기만 검정 머리로 그렸더라고요. 나무가 너무 커요. 사람은 너무 적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왕자가 이 뿌리를 제거를 하려고 해도 제거를 할 수 없어. 네, 이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뿌리를 제거해야 모성 콤플렉스를 벗어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전체 그림 중에서 가장 많은 별을 그렸답니다. 가장 많은 별 몇 개? 17개. 그래서 이게 숫자는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있었던 어떤 심리적인 상처나 이런 것도 드러나요. 자, 17살 때 17살이 되던 동생이 그때 죽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생이 죽었던 나이하고 일치해요. 그게 아마 생떼주베리는 매우 심각한 충격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6장인데요. 다시 또 색상이 전혀 없네요. 그죠? 색상이. 네, 물 좀 잠깐 마실게요. 자, 6장은 석양을 바라보는 어린 왕자. 석양. 여기서 지금 달이 해인지 색상이 없어요. 그런데 6장의 내용을 보면 태양이 지는 것을 44번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진다는 것은 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의식이 사라져서 어둠으로 가잖아요. 의식은 밝은 것인데 어두움은 무의식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2차 세계대전 중이고 생떼주베리는 미국에서 프랑스로 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고향에 대한 슬픔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실까요? 생떼주베리는 1944년 44살로 생을 마감하는 나이의 숫자와도 일치를 해요. 정말 저는 그림을 이거 분석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그럼 어린 왕자의 죽음은 미리 자살, 미리 예견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태양이 지는 것이 44번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은 여기 전부 크게 그려져 있어요. 텅 비었어요. 텅 비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자, 그럼 바람은 또 여기서 불잖아요. 여기서. 네. 하여튼 44번. 1944년 44살로. 뭔가 숫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요. 자, 여기서 달과 꽃이 나옵니다. 아까 달은 여성이라고 그랬죠? 꽃도 여성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뭔가 약간의 이 꽃이 이파리가 여기 있고요. 바닥에 있어요. 뭔가 이제 뭔가 변화가 오는 것 같아. 변화가 온다고 볼 수 있고요. 가시도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달하고 꽃하고 겹쳐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직도 생떼주베리는 모성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지가 못해. 엄마로부터.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눈썹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눈썹이. 지금까지 달리 어린 왕자 눈썹이 꽃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최초로 눈썹이 만다. 뭔가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도 줍니다. 예. 자, 여기 눈썹도 그리고 어깨에 조금 뭔가 좀 이제 여성에 대해서 아니면 엄마에 대해서 좀 차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그림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막 말이 아니죠. 예, 그냥 뭐예요 이거? 칸막이 하네요. 칸막이, 그죠? 예. 이제 여기서 제가 아니마라고 그랬는데요. 아니마라는 건 뭐냐?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이에요. 남성 안에 있는 여성. 남자들도 막 힘 있고 막 책임감 있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안에도 여성적인 부분을 아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여성이나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는 싶었는데 다시 주저주저 그냥 칸막이로 막아버리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호랑이와 꽃이네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어린 왕자는 호랑이가 친구처럼 무섭지 않대요. 자, 호랑이는 보통 우리가 어머니들도 많이 상징도 해요. 왜냐하면 민담에서 호랑이가 엄마를 먹어 치우잖아요. 뭐 팔 하나 좀 안 잡아 먹지, 뭐 다리 하나 좀 안 잡아 먹지 하면서 다 먹잖아요. 호랑이가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에서는 엄마가 무섭지 않다고 하네요. 예, 호랑이. 근데 바람이래요. 바람이라는 뭐예요? 아빠의 아버지. 예, 바람이란 남성 혹은 아버지를 상징을 합니다. 아, 친부가 3살 반 되었을 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1904년에. 생떼주베리는 1900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1904년에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못 받은 거죠. 버팀목, 디딤목이 돼야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는 부성적 내용의 결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의 5번째는 어린 왕자가 그냥 유리 용기로 꽃을 덮어버려요. 예. 그죠? 여기서 이제 장미는 어머니나 부인이나 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만나서 성숙한 남성이 되고, 남성이 되어서 또 여성을 포옹하고 자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피하고 회피하네요. 그냥 우리가 이걸 방어 기제라고 하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모성 콤플렉스 있는 남자들은 여성을 잘 대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또 어떻게 보면 전체의 원이 나왔네요. 예, 전체. 해가 여기 있어요. 굉장히 높이 있는 거예요. 해가 여기 있다라는 거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또 뭐 덮었는데 여기 덮었잖아요. 덮었는데 그래도 뭔가를 그 안에, 예, 이 안에 뭔가 막 억압된 것들, 억제해온 감정 이런 것들을 좀 파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화산은 우리가 막 팍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산이란 것은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큰 감정, 분노, 화, 울분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직접 또 이제 해보지 않을까.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나온 대로 객관 단계로 본다면 객관 주관적 다 보겠지만요. 인간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 왕을 볼까요? 한 명의 신하도 없는데 화려하게 치장을 했죠. 권위만 부리라고 하죠. 예. 의식의 손은 없고 무의식의 손만 있어요. 그죠? 무의식. 의식은 못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손만. 자, 그다음에 여기 왼쪽만 있네. 오른쪽이 아니고. 또 아래쪽에 달이 있지요. 굉장히 높이 있는 거죠. 굉장히 높이. 별. 우리가 막 장군들 별 있잖아요. 온통 별로만. 네, 신학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의 의자가 꽃으로만 덮여 있어요. 네, 그럼 뭘까요? 권위, 의자는 위치인데, 꽃으로 된 의자.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꽃으로 된 의자. 너무 작아. 왕에 걸맞지 않는 의자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번은 피에로네요. 그죠? 그림 어떻게 여기서는 너무 불안하네요. 이게 그죠?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겠네. 피에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피에로는 겉으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속은 어쩔지 몰라도. 그래서
배우라든지 정치라든지 정치인 인기에 먹고 인기에 사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느냐, 얼마나 큰 박수를 받느냐, 그게 이제 삶의 좌우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자아가 취약하죠. 멀리서 햇볕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다 타고 있네요. 이미 꽃이 다 탔잖아요. 꽃이 타서 이 사람 발도 탄 것 같아. 발은 탔고 너무 가까이서 여기 옷도 봐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꽃은 다 타서 죽었어요. 여기 발도 탔잖아요. 옷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술은 어느 때 먹을까요? 술은 괴로운 생각이나 기억을 잊고 싶어 할 때 모든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는 알코올리들은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스스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이 술이나 담배 뒤에 숨는 물질, 술, 담배, 물질 뒤에 숨는 의존적이고 회피적인 상태로 볼 수 있는 거래. 이 그림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일만 하는 사업가예요. 부자는 눈을 크게 뜨고 담배 물고 있죠. 오른손으로 숫자를 가리키는데 통이 뒷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라면 이건 무의식적인 거예요. 뒤에라. 그죠? 예. 왼손은 감춰져 있고 아래를 보고 있으므로 이 부자의 삶이 더 무의식적이죠. 숫자에만 집착해 왔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종이의 뒷면을 가리키는 거래요.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가리키느냐. 뒷면이잖아요. 앞면이지. 의식이라면 이건 무의식. 어두운 곳. 어두운 면을 가리키고 있는 거. 자, 여기서는 이제 강박증이라 이 그림을 보면 강박적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녹색이 필요하겠죠. 녹색. 그죠? 녹색. 자율신경계. 그 다음에 너무 재밌게 그렸잖아요. 자, 햇볕도 땅땅땅 정확하게 나가고 있어요. 강박적인 사람. 이것도 그렇게 불안하죠. 예. 그래서 밝혀야 하고 꺼야 하고 매번 지속적으로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따라하는 행동. 그런 사람을 여기에서는 가로등 켜는 사람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생떼주베레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너무 신기하지 않은? 네. 저는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녹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머리 모양도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것만 해야 돼. 자, 지리학자. 자, 지리학자는 뭐예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 근데 행동을 하지 않고 해놓은 일만 기록하는 지리학자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실까요? 책이 있는데요. 책에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뭘 보고 있을까요? 하나도 없잖아요. 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서 지리학자는 머리만 써서 안 되고 몸, 마음, 다리, 손 다 기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기록만 한다고 하는데 기록도 못하죠. 글이 없으니까. 예. 저 이거 보고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글이 없는데 아무리 돋보기로 본들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경험이나 체험한 것만 그리게 돼요. 경험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머리 그림에서 지구를 떠나서 혹성에 막 지금 여행을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지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끝날 때 갈색이었잖아요. 처음에 그 갈색에 딱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갈색 옷을 입었나 봐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가리키네요. 근데 선인장이 있고요. 날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사막에. 예. 그래서 지구에 도착을 했는데 생명체는 선인장 뼈다구밖에 없네요. 앙상한. 근데 오른손으로 뭔가를 가리켜요. 오른손은 논리, 의식, 뭐의 남성 품성을 대변하고 있는데, 예, 뭔가 행동이나 존재를 하려고 지금 좀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죠? 아, 지구에 왔는데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메마르고, 네, 건조하고 뜨겁구나, 힘들구나,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는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에서 어린 왕자는 지금까지 방문했던 첫 번째 별, 여섯째 별까지 만났던 왕, 피에로, 술주정뱅이, 사업가, 가로 등 지리학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런데 이들은 모습이 마치 오페라 발라드는 무용수처럼 질서 있게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을 보았는데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중국, 시베리아, 러시아, 인도,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북극, 남극, 네네. 멀리 떨어져서 보면 대단한 광경인데 가까이에서 보면 실망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름답대.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뭐예요? 자, 어린 왕자는 이런 무리를 지구에서 보았으나 이들의 영역에 가까이 들어가지 못해요. 눈썹이 없다고 그래. 대인관계가 안 돼.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볼 때, 예, 여기서 멀리서 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름답다. 여전히 그들과 관계를 맺지 못.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썹이 없는 것 같아. 관계를 할 수 없어. 여기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어린 왕자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7장이죠. 지구 사막에 도착을 해서 본능적인 뱀을 보는 거예요. 아, 본능.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야, 조금만 지금 어디 절벽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생떼주베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26장 후반부 이 도구로 어린 왕자가 죽게 돼요. 자, 18장 사막에서 꽃을 만난 어린 왕자. 그죠? 뭔가 이렇게 점선으로 뭐 기억의 어떤 뭐 어디로 가 사라지는 것을 딱 그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멀어진 기억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는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뒷모습이네요. 그러죠. 그래서 뒷모습이기 때문에 어린이 얼굴이나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은 자아나 페르조나 정체감의 얼굴, 내 얼굴. 그래서 우리가 미술줄에서 앞모습을 잘 그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 왕자가 혼자야 하는데 앵무새가 나오죠. 그 글에서. 앵무새는 어때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모방하지요. 모방. 그래서 앵무새의 상징은 모방, 어리석음이랍니다. 모방이나 어리석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장에 와가지고 어디 왔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꽃을 어머머 이렇게 많은 꽃 장미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막 이렇게 이쪽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머리도. 이게 이제 의식인데 이쪽에서. 손은 여전히 뒤에가 있어요. 그죠? 자, 20의 두 번째. 많은 장미를 알고 생떼주베르는
다시 대지에 누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마치 아이가 엄마 품 위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는 것 같아. 예. 어린 왕자 몸의 방향은 우측 여기죠. 얼굴은 좌측 아래. 이쪽으로 갔으나 여기. 어린 시절을 동경하고 모성과 모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빠진 것 같아. 이쪽. 예. 엄마,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대지는 어머니잖아요. 땅은 엄마야. 모든 걸 길러내니까. 그래서 엄마 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많이 나오죠. 다 여기에서 또 꽃하고 이 여우가 나오죠. 눈썹 나오네요. 뭔가 또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여우는 길들여져야 한다고 말한다. 길들인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깝게 지내는 것. 뭐예요? 의식을 한다는 의식. 예. 그래서 본능, 여우를 만남으로써 장미, 여성성, 내 안에 있는 여성, 어머니나 여인들에 대해서, 그거요. 예. 눈썹이 여기서도 나오게 되죠. 여기서 굉장히 길어요. 예, 여기를 향해서 가게 돼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온 여우죠, 여우. 근데 여기 귀가 굉장히 커요. 뭔가 이제 알아들었다라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굉장히 큰 귀잖아요. 자, 21장에 어린 왕자가 만날 수 없는 사냥꾼이에요. 씩씩하고 힘 있는 사냥꾼을 그렸지만 어린 왕자는 사냥꾼이나 닭도 발견할 수 없다고 여우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생떼주베는 사냥꾼처럼 이런 힘센 부분도 없고, 닭은 어때요? 닭은 깨어남. 아침에 깨우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하는데 아직도 어린 왕자는 의식을 못 한다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동굴 밖으로 나오는 여우. 여우가 동굴에서 나오는 상황. 동굴을 우리가 보통 여성의 자궁으로도 보고요. 인간이 시작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새로운 시작. 예. 그리고 뭐 이게 제가 살펴봤는데요. 억지가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내가 앞부분에서 내가 6살 때의 일이다 나오잖아요. 6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살에 머물렀던 생떼주베리, 또 다른 자아, 정서 나이가 6이에요. 생떼주베리의 정서 나이가 6인데 그 6의 나이, 성장하지 못한 6살 눌려있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이렇게 세상에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꽃이. 세상을 향해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자, 6살의 엄마로부터 이렇게 막 조여 있었던, 그죠? 이 멍든 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막 에너지가 빠지는 색, 죽어가는 색,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귀가 없었는데 귀가 탁 뚫린 거예요. 여기도 뚫렸고 여기도 뚫렸다라는 거예요. 꼬리도 팍 올라갔잖아. 여기 꼬리가 쫙 쳐졌고.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꽃들이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었는데 움직이잖아요. 예. 그렇게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 제가 전철원이라고 이름을 적어봤어요. 철도역에서 일하고 있는 전철원은 한 칸에 1000명씩을 태운 기차를 위해 신호 표시와 손님 안내를 하면서 살아가요. 전철원은. 기차는 철도 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많은 시간에 사람을 동시에 태우고 또 운반을 해요. 그래서 기차와 전철은 바로 인간의 삶을 빗대서 비유한 것. 예. 그래서 내일 위를 달리는 기차는 집단적인 삶이면서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달려야 하므로 규칙적인 삶의 태도,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자유롭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장에서는 기차가 목적지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이 마치
현대인은 삶이 마치 기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이 목적지조차 모르고 그저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갈 뿐. 그래서 집단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많은 삶이 그러하죠. 예. 그래서 1943년 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때가 1943년이었어요.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누가 누구를 쫓아가는 것 같지만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저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군중들을 생떼주베리는 미국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차 속에서 하품을 하거나 졸거나 지루한 무의식적인 시간을 보내는 상태, 그 군중적인 측면을 기차와 전철원으로 비유해서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거나 간호학과 특히 간호 졸업하면 이제 간호사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아마 생떼주베리는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요. 자, 약장수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 알만 먹어도 자, 그래서 물은 뭐예요? 아, 약장수. 약장수. 근데 여기 이제 물이 나오네요. 물은 무의식이야. 생명수잖아요. 생명수. 바다, 어머니. 무의식과의 접촉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찾아가는 어린 왕자. 자기를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8일째라고 그랬죠. 8일 뭐예요? 8은 7일은 정확한 주기죠. 일주일에 7일이죠. 정확한 주기죠. 8은 월요일이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 또 다른 시작. 그래서 8은 어떻게 돼요? 우아래가 똑같잖아요. 뒤집으면 엎으면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자, 그래서 그 내용에 생떼주베리는 비행기가 사막 항구엔데서 고장난 지 8일째 되는 날 물이 떨어져 극도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자, 우물을 찾아 걷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벽녘이 되어 생떼주베리와 어린 왕자는 깊은 산속 절벽 위에 있는 우물을 발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새벽, 해가 뜨고 이런 건 뭐예요? 밝아지는 의식성의 시간. 뭔가를 찾아가고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생떼주베리가 우물을 찾아가는 어린 왕자는 의식을 찾아가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서 막 뭔가를 퍼내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거. 물을 찾으니 무의식이 의식으로 오는 거죠. 밑에 있는 게 의식으로. 그래서 노래를 하고 반항을 하고 이러하려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의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의 노란색이 맞는 것 같아요. 노란색은 빛이고 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의식을 했는데 뱀이 여기 나타났죠.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나무 있잖아요. 성장하지 못한 나무일지도 몰라요. 네. 여기에서도 눈썹은 그렸죠. 현재 깨진 절벽 위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26장의 두 번째인데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은 사막 속으로 고독하게 사색에 잠긴 채 무덤덤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발이 없네요. 꼭 수갑을 채워진 죄수처럼 미지의 세계 일로 가는 거죠.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장에서도 지금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를. 그죠? 그래서 지금 저 이쪽으로 가고 있는 무의식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죄수처럼. 그죠? 색상도 없고요. 자, 이쪽을 가리키네요. 이쪽. 그죠? 여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몸은 여기 있으나.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퇴행의 방향이에요. 퇴행.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꽃은 있는데 여기 보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리로 가는 게 편하다고 하는 것 같아. 의식의 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의식의 손으로. 그죠? 의식의 손으로 가리키는 거.
쓰러지는 어린 왕자. 여기서 머플러가 없어요. 머플러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바람의 방향을 알 수, 바람. 어떠한 힘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그래서 그의 지성, 감정, 의식의 무의식적, 정신적인 것과 본능적인 통합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모든 작용이 멈춰진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미 발은 어때요? 아까 발 없었잖아요. 여기서. 나 일로 가겠다. 그래서 이 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별. 이 별은 뭐예요? 이거 다시 또 밤하늘에 있으니까 무의식적이겠죠. 그죠? 일로 간다라는 거지. 쓰러진 어린 왕자. 머플러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27장. 없어요. 어린 왕자 없어지고 이것만 있네요. 별 속으로 들어간 거죠. 별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 세상 무의식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거. 저 세상.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지만 자기는 우리 안에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 정신의 중심이잖아요. 전체 정신의 중심. 그래서 무의식에는 전체가 되는 원동력이 있어 전체가 되도록 자극을 해야 돼. 이것이 우리 자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여 인격의 통합에 이르는 전생의 과정이 의식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구나. 몰랐던 게 있었구나. 이걸 알아차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생떼주베리는 내면의 어린 왕자. 그렇죠. 내면의 어린 왕자. 내 안에 또 다른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그러니까 무의식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기능을 가능성을 의식에 받아들여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놓치고 마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우리가 새싹이라고 했잖아요. 무지개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어린 왕자는 천문학적이고 숫자에 능통하고 많은 거 발견도 하고 창조적이고 그림도 잘 그리고 대단하잖아요. 거의 196개국의 나라에서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다 읽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정작 자기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세상으로 간 거죠. 저는 자살로 봅니다. 자살.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떠세요? 모성에 대한 향수가 내포된 그림이죠. 그래서 저는 생떼주베리가 경계선 성격장애도 약간 있고요. 자기애적 성격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너무나 많이 푸시도 했던 것 같아. 자,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사이에 심리적 경계가 적절히 융화도 되지 못하여, 융화도 되지 못하여, 대자 잘못 썼나요? 발생하는 대상 분열, 약간 분리의 성격 병리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생떼주베리가 그린 자기 엄마예요. 왜 엄마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엄마하고 아빠 다 같이 그려진 거죠. 이게 편지,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인사말로 막 아름다운, 친절한, 총명한, 전능한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림은 무시무시하고 힘을 가지고 있고 23살 때도 썼어요. 당신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난 당신 손에 의지하고 막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성 컴플렉스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생떼주베리의 모험은 내면의 어린 왕자, 그죠? 자아도 볼 수 있고 자기로도 볼 수 있는 함께 여행한 거로 볼 수 있어요. 함께 여행을 했죠. 그래서 자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의 중심,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 정신의 중심이에요. 무의식에는 전체가 되는 원동력이 있어 전체가 되도록 자극을 해놔. 자아의 기능은 뭐예요? 의식과 무의식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의 통합에 이르는 전생의 과정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개성화 과정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실현의 과정, 나를 알아가는 거죠. 또 다른 얘기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떼주베리 내면의 어린 왕자의 가능성을 의식에 받아들여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놓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생떼주베리 자신의 정신적인 갈등, 고뇌, 또 환상도 있잖아요. 이런 무의식으로부터 온 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무의식적인 그림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과의 접촉을 하여서 생떼주베리는 비행사, 항공, 영웅, 행동하는 작가로 이름을 남겼고, 그림에는 자신의 정신적인 갈등, 고뇌, 환상, 그리고 무의식으로 또 온 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대단한 그림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떼주베리를 더 알고 싶으면 전설적인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생떼주베리와 그 콘수엘로, 이게 이제 이게 부인이에요. 이 콘수엘로는 생떼주베리의 세 번째 남편이고요. 젊은 나이에 1년 사이로 남편 둘이 죽었고, 세 번째 남편이 생떼주베리인데, 전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래서 이 전설적인 사랑은 어른들을 위한 고전, 어린 왕자 출간 60주년을 기념하여서 이 생떼주베리 아내의 콘수엘라 사랑을 재조명하는 책으로 1944년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방불명이 된 생떼주베리와 숨이 멎을 때까지 그를 기다린 콘수엘로의 삶을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나 사진 다 들어있어요. 아마 생떼주베리도 이 콘수엘로의 이렇게 이런 사랑을 받아서 이 어린 왕자를 쓴 것 같아요. 이 생떼주베리는 앉기만 하면 막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커피를 마셔도 그렸고 밥을 먹고 나서도 그렸기 때문에 출판업자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책을 한 권 좀 그려달라고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어린 왕자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낙서나 이렇게 그냥 막 무심코 그리는 이 낙서 속에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낙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낙서를 잘 보시면 그 사람의 뭘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전설적인 사랑을 보면 그 생떼주베리와 콘수엘로의 사랑의 감정과 본능적인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생떼주베리는 6살에 머물러 있던 것 같아. 이 콘수엘라하고 둘이 결혼을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시청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혼인 신고를 하는 와중에 생떼주베리가 거기에서 엄마 하고 그냥 나왔던 거예요. 엄마가 없네 하고요. 그래서 그때 콘수엘라는 굉장히 실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전부 어린 왕자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6살. 그러죠? 후반부에는 조금 성장했어요. 7, 8? 좀 의식했을 때는 7, 8살이었던 것 같아. 한 8살. 우리가 8살에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에 나온 모든 그림들은 생떼주베리의 정서 나이가 6살에 머물렀다가 후반부에 7, 8살 조금 더 봐준다면 9살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성 콤플렉스를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자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는 글과 마찬가지로 그의 내면의 심리적 내용이 표현되고 있죠. 그는 글뿐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 일기, 낙서 속에 수많은 그림을 남겼고요. 그림 속의 이미지는 그린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심상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돼요. 심상이. 그래서 그림 속의 심상과 정신 및 감정은 색, 선, 크기, 방향, 공간 등을 통하여 드러나고요.
형태를 통하여 확실한 모습으로 구체화돼요. 눈동자가 없고 눈썹 없고 귀가 없잖아요. 못 듣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욕구, 소망, 사고, 갈등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며 그의 의식이 지향하는 방향성도 드러나게도 되는 거죠. 자, 어린 왕자는 미국에서 출판업자가 생떼쥐베리에게 권고하여서 크리스마스 아동용 도서로 만든 책. 그가 죽기 1년 전 1943년 처음으로 출판이 됐죠.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그 책을 중고 책방에서 샀던 거예요. 중고 책방에서. 그래서 제가 본 책은 원서예요. 원서.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으셨잖아요. 어린 왕자는 누구예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지구에 다시 온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체험했나요? 그리고 어디로 갔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그림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생떼쥐베리는 왜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까? 예, 아마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생떼쥐베리 그림 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생떼쥐 그림은 그의 삶에 어떤 관계가 또 있는지. 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생떼쥐베리 어머니. 네, 마지막 그림 사라졌어요. 자, 여기에 색상 없지요? 여기 색상 있지요? 자, 여기로 가겠노라고 안을 해주네요. 그죠? 네. 한 44컷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많이 생각이 난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또 딱 한 가지 막 이미지나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면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그림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정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의 내 현재 정신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그림 그죠? 색상 달라진 것도 아셨죠? 예. 왜 어머니로부터 떠나야만 했나? 생떼쥐베리. 네. 자,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현대 문명 비판하는 거 저는 이렇게 연구를 하였답니다. 자, 이렇게 예. 손. 자, 정말 손은 중요합니다. 예. 모든 토는 손을 통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눈이라고 하는 게 손이랍니다. 네. 자, 그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